안녕하세요. 창업가이자 마케터인 곽봉준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막 월 1000만 원을 벌기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 열심히만 일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올해 초에요, 제가 운영하던 그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한 번에 폭삭 망할 뻔한 일이 있었어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곧 회복될 거야,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4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아이디어가 참 많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영상 인사말에서도 창업가이자 마케터로 저를 소개할 정도로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을 그냥 생각에서만 멈추지 않고 이걸 계속 실현해오다 보니까 한 가지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이게 계속 뿌리를 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벌써 한 2년 정도 전의 이야기인데, 당시에요, 제가 운영하던 그 여러 브랜드들에서 각각 월 1000만 원 정도씩 벌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일들을 이렇게 혼자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 각각의 브랜드들을 나 대신에 누군가 맡아서 처리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다. 직원을 늘렸어요. 제가 직원 수가 가장 많았을 때는 19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일단 직원은 늘어났죠. 교육 훈련은 엄청 힘들지. 게다가 고정 지출은 또 대충 월 20명으로만 잡아도요, 이게 월 200만 원씩 하면 얼마예요. 안 그래도 바쁜데 제 일 그리고 제 부담은 오히려 2배로 늘어나 버린 거죠.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니까 운영하고 있던 각각의 브랜드들을 월 1000만 원까지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시스템이라든지 조직 문화라든지 사람을 잘 쓰는 일, 뭐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 새로운 창업을 할 때 제가 생각한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키는 게 너무나도 재미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집중하느라 기존의 사업들은 싹 다 무시를 해버린 거죠. 오직 여기에만 제 온전한 시간을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시간을 투자를 해서 집중을 했으니까 매출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여기에만 시간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 나머지 사업팀들이 매출이 점차 떨어지게 돼요. 신경을 못 쓰니까 결국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옵니다. 늦게나마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시간을 투자했던 걸 여기로 옮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매출이 슬슬 올라요. 근데 여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이 떨어지겠죠. 반복의 반복이었던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요, 예전에는 여기 매출이 좀 떨어지면 다시 내가 시간을 여기에 쏟아붓고 여기서 매출을 올리면 되는데, 지금은 고정지출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매출이 떨어졌는데 이 고정지출이 나가는 직원들은 여기를 살릴 방도를 몰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은 제 아이디어에서 나왔거든요. 이걸 살리려면 내가 직접 움직이는 방법뿐이야. 결국은 제가 일해야 되고, 제가 일을 못하면 매출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자까지 나는 상황에 이른 거죠.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랑 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직원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지난번에 제가 촬영했던 사무실이 아니에요. 이곳은 저희 강남 사무실인데, 그래서 책을 보여드리기 쉽지만 책이 없어요. 여기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 책은요, 정말 초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책이거든요.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스토리형 소설 형식이라서 술술 읽히실 거예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일본에 2명이 주먹밥 장사를 동업을 해요. 한 명은 사업 수단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요. 또 한 명은 요리적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이 둘이 주먹밥 장사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됐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요리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레시피를 연구해서 크림 주먹밥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게 입소문이 난 거야. 이거를 먹으려면 얘네가 위치한 이 시장 골목까지 들어와야지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까지 다 여기로 와서 이걸 먹으러 와. 근데 사업적 수단이 있는 사람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매출이 어느 정도 한계치까지 올라와 버린 거야. 줄은 서져 있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키울까를 고민했죠. 일본에 유명 그 편의점이 있잖아요. 대형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이 편의점의 상품 개발부에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크림 주먹밥을 우리 편의점에서 도시락 형태로 런칭을 하게 되면 일본 전역에 쫙 확장을 할 수 있다. 사업적 수단이 있는 이 친구는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요리를 하는 친구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맛을 유지하면서 퀄리티를 내기는 힘든 상황에서
이게 도시락으로 냉장 보관이 된다면 맛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가 없어. 하지만 이 사업 수단이 있는 친구는 결국은 밀어붙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업이 이 마케팅 스킬만 가지고는 절대로 잘 꾸려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이나 이 영상들을 보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주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서론이 조금 길었긴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이 사람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장의 시간관리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대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중요한 이 마케팅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 저만의 방식으로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사업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정말 재미있잖아요. 내 아이디어가 실현화된다는 건 너무나도 흥분되고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 열심히 홍보에 투자를 하게 돼요. 블로그를 열심히 쓰고 인스타그램에 열심히 피드를 올려요. 이때는 시간 아깝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막 흥분해서 열심히 움직일 때니까. 그러다가 문의가 딱 한 건이 왔어. 그러면 더 재밌어지죠. 하루에 블로그 글을 하나 쓰던 걸 막 2개, 3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이 브랜딩이라는 게 잡히게 되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한층 쌓여요. 근데 이렇게 브랜딩이 잡히기 시작하면 쉬운 말로는 내 상품의 강점이 이렇게 알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노출은 점차적으로 매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장이 출근해서 매일 꼭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너무 일은 바빠. 이 바쁜 업무들 사이에서 이 중요한 시간만큼은 꼭 확보해내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업종에 종사를 하시든 누구든지 다 바빠요. 일하는 사람들은 다 바빠. 일이 하루 출근해서 퇴근까지 항상 끝까지 쌓여 있고, 퇴근 이후에도 이 일은 끝나질 않아. 이 일 이외에도 다른 일들도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이 많은 일들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어떤 업종이든 어떤 일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소득 창출 업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 그대로예요. 소득을 창출하는 업무를 말하거든요. 모든 업무 중에 유일하게 매출로 바뀔 수 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누구든지 이 소득 창출 업무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하지만요, 일상적인 업무들이 너무 바쁘니까 이 소득 창출 업무에 가장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오늘 딱 하루 홍보 활동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소득 창출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눈에 성과가 보이는 업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블로그에 글을 3개를 썼다고 해서 바로 매출이 늘거나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매일 꾸준히 해야지만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복리로 늘어나면서 점차적으로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빠. 다른 일들은 오늘 안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요거는 문제가 안 생기니까 인스타그램 피드 오늘 안 올려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내일 하면 되지 뭐. 블로그도 마찬가지야. 내일 쓰면 되지 뭐. 이 중요한 걸 스킵해버리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80%는 이걸 스킵해버립니다.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룰을 정해버렸어요. 1대3 법칙이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하루에 8시간을 일하죠. 하루 8시간의 근무 시간 중에 1대3 법칙에서 1이면 얼마예요? 2시간 정도잖아요. 최소 이 2시간만큼은 반드시 다른 일을 제껴두고 소득 창출 업무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글을 쓰든, 인스타그램에 올릴 게시물을 디자인을 해서 올리든, 유튜브 대본을 써서 유튜브를 편집해서 올리든, 릴스를 편집해서 올리든, 또 스폰서 광고에서 광고물을 디자인해서 광고를 때리든, 지금 당장의 매출보다는 미래의 소득 창출을 위한 업무만 하자.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실행했더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평소처럼 일단 출근을 하면 바쁜 업무들을 처리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저희 사무실에 있는 차 한 대를 팔았어요. 근데 이 차를 팔려면 서류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제 개인 서류들, 뭐 인감이나 이런 것들. 차를 사는 딜러분이 이미 오셨고, 저는 이분을 놔두고 막 이리저리 이 서류를 띄느라고 바빴어. 이거를 다 정리해서 차를 팔고 보내고 보니까 오전 11시예요.
이미 오전 시간을 2시간이나 할애했어.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앞에 밀린 업무들이 많으니까 바쁜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거의 한 9시 넘게 퇴근했거든요. 근데 9시가 넘었는데도 이 바쁜 업무들은 다 처리가 되지 못해. 바쁜 일상적인 업무들은 절대 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는 소득 창출 업무를 못하고 하루를 그냥 제껴버린 거죠. 어쨌든 저는 이 1대3 법칙의 룰을 살짝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하루에 2시간씩 소득 창출 업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냐면요. 출근하자마자 바로 최소 2시간만큼은 이 소득 창출 업무를 해야만 된다. 그 이후에 다른 일을 하자. 다른 일들은 퇴근 시간까지 끝내지 못하면 다음날로 미뤄서 할 정도라면 얘는 바쁜 업무일 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이 소득 창출 업무뿐이다. 제가 첫 번째 올려드린 영상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소득 창출 업무를 해서 마지막 달에는 4,200만 원의 순수익을 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하루 2시간이 아니었어요. 1대3 법칙의 1이 아니었어요. 하루 4시간 아니면 6시간 이렇게 1대3 법칙을 2대2 법칙, 3대1 법칙으로 바꿔서 소득 창출 업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소득 창출 업무에서 2시간은 최소 단위일 뿐 최대 단위가 아니다.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소득 창출에 더 힘을 써야 된다. 물론 그때는 글을 쓰면서 브랜딩을 잡는 데 집중을 했고 이걸 퍼포먼스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는 챗GPT가 좀 대신을 해줬어요. 아마 챗GPT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인터넷 보면 챗GPT 자동화다, 블로그 자동화다 이런 말들 엄청 많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영상으로 좀 다뤄서 다른 방식 말고 그냥 제가 제 사업에서 매출 올리는 저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셨다가 올라오시는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거는 1대3 법칙이었어요. 하루 8시간의 근무 시간 중에 1에 해당하는 최소 2시간만큼은 반드시 소득 창출을 위한 업무를 해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